5월 26일 글로벌 마켓 헤드라인입니다. 5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됐습니다. 중립금리 수준 이상으로 신속한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코메르츠방크는 ECB가 7월부터 내년 5월까지 매회의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고 내다봤습니다. EIA 주간 원유 재고가 101만 9천 배럴 감소해 예상보다 60만 배럴 줄었습니다. 모기지 금리 급등에 미국의 재융자 신청이 전년비 75% 감소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푸틴 대통령이 최저임금과 연금에 대한 10% 인상을 지시했습니다. 서방의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와 이란이 석유 및 가스 공급 교환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ESG 펀드 규정 강화를 제안했습니다. 가상화폐 테라가 테라 2.0 부활을 예고한 가운데 이르면 27일 가동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한경글로벌 마켓의 이가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연준의 FOMC 의사록을 주시하면서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 5월 의사록에 따르면 지난 회의에서 연준 위원들은 대부분 빅스텝 금리 인상에 동의했는데요. 또 경기 침체를 일으키지 않는 선에서 중립금리 인상 가능성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6월 FOMC 회의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연준이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 지금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등락을 보이면서 혼조세 짙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전일 급락한 스탠백 급등 그리고 아마존, 트위터의 강한 상승세와 함께 낙폭 모두 축소하고 상승폭을 확대했습니다. 다우지수의 경우 0.6% 오르면서 32,120선 기록을 했고요. S&P 500 지수 0.95%대 오름세 그리고 기술주들의 오름세와 함께 나스닥 지수 무려 1.5%대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유럽 증시의 경우에는 미 연준의 FOMC 의사록 공개를 앞둔 가운데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 하락 전환하기도 했지만 낙폭을 축소해내면서 프랑스 캬크 지수 0.73% 상승을 했고요. 독일 닥스 지수도 0.63% 올랐습니다. 아시아 시장도 확인해 보시죠. 전일 우리 시장 미국의 스냅발 충격을 극복하며 양대 지수 모두 올랐는데요. 낙폭과대 종목들을 중심으로 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특히나 기관이 나홀로 매수에 나섰죠. 코스피가 0.44% 오르면서 2,617선 터치했고요. 코스닥은 0.88% 상승하면서 870선을 웃돌았습니다. 중국 증시는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 중국 정부가 다양한 부양책을 내놓은 영향으로 시장을 위축시킨 경제 둔화 우려가 다소 완화됐습니다. 상해 종합지수 1.19% 올랐고요. 홍콩 항생지수도 이 영향 속에 0.29%, 3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반면에 다른 아시아 주요 증시와는 달리 일본 증시, 미국 나스닥 지수의 급락 영향을 받으면서 0.26% 내림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국채금리도 확인해 보시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FOMC 의사록 공개를 앞두고 장중 보합 수준에서 관망 흐름 보였는데요. 하락세로 전환하면서 2.74%대에 기록을 했고요. 오늘 2년물 역시 오늘 0.02%포인트 떨어지면서 2.5%대에서 거래를 보였습니다. 더 자세한 시장 상황 미래에셋증권 미디어 콘텐츠 본부 서상영 본부장과 살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시장 오늘 상승하긴 했지만 다소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시장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미증시는 부진한 실적과 가이던스를 발표한 딕스 스포팅 굿즈로 인해서 재부각된 경기 침체 이슈로 장 초반에 하락하기도 했었지만 반발 매수가 이유되면서 장중에 상승 전환에 성공하기도 했었고요. 특히 견고한 실적 발표한 기업과 최근 하락폭이 컸던 일부 기술주가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물론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여전해 장중에 매물이 출이되기도 했지만 연준이 FOMC 의사록 공개를 통해서 결국은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을 하자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1.5% 상승한 가운데 다우지수가 0.6%, S&P 500도 0.95%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네, 호실적 기업들과 함께 FOMC 의사록 내용도 분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최근 시장은 개별 기업들의 실적 결과를 놓고 경기 침체 이슈를 부각시키면서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향들을 좀 보여왔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은 딕스 스포팅 굿즈가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올해 전망을 하향 조정을 하자 관련 우려가 재부각되면서 장초반 하락을 좀 불러왔었고요. 그렇지만 백화점 업체인 노드스트롬과 의료업체인 익스프레스가 견고한 실적과 가이던스를 발표하며 급등을 하자 시장 참여자들은 최근 시장 변화를 야기시켰던 개별 기업들의 실적을 불확실한 경제 영향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기업들의 관련 대처 실패로 보면서 경기 침체 이슈에 대한 과민 반응으로 해석을 했고요. 이런 가운데 연준이 FOMC 의사록 공개를 통해서 2분기 GDP는 견고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한 점도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최근 시장의 화두는 경기 침체였기 때문에 관련한 긍정적인 연준의 언급은 주식시장에 우호적인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한편 이제 장 마감 이후에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매출이 전년 대비 46.3%나 급증을 하면서 시장 예상을 상회하고 EPS 또한 예상을 상회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렇지만 가이던스에 대해서 러시아와 중국 봉쇄로 약 5억 달러 규모의 매출 감소를 감안 하향 조정을 하자 시간외로 7% 내외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요. 이 여파로 주요 기술주가 시간외로 하락하고 있어서 전반적인 오늘 장중에 시간외 선물 하락 가능성을 높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서상영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장 특징주들 강수민 캐스터와 확인해 보시죠. 네, 미국 증시 개별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부터 확인해 보시죠. 엔비디아가 실적을 공개했는데 EPS와 매출 모두 시장 예상에 상회했습니다. 다만 부정적인 가이던스로 인해 시간 외에서는 현재 7%가 빠지고 있습니다. 한편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엔비디아와 마벨 테크놀로지에 대한 매수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수요가 탄력적이라고 평가하면서 이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에서는 엔비디아와 AMD, 마벨 테크놀로지 그리고 브로드컴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각각 주가 흐름 살펴보시면 엔비디아가 5% 강세 나타내며 오늘장 마감했고요. 마벨 테크놀로지가 3% 가까이, 또 AMD와 브로드컴은 각각 1%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도 긍정적으로 봤는데요. 오늘장 2% 가까이 오르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따라서 오늘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속스 ETF 모두 2% 가까이 올랐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도 장 마감 후 실적을 공개합니다. 오늘장에서는 2.4%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테슬라에 대한 월가 IB들의 투자 의견도 살펴볼 텐데요. 번스타인은 테슬라 주가가 350에서 400달러 선으로 내려갈 경우 마진콜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봤습니다. 오늘장 테슬라 주가는 5% 가까이 오르면서 658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도이치방크는 테슬라에 대한 매수 의견을 유지했지만 이 테슬라가 기술적 압박에 놓여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기차 관련주 테슬라와 리비안이 기업의 손을 벗어난 상당한 시장 압력을 직면하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리비안 주가도 살펴보시면 2.7% 오늘장에서는 상승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루프가 애플에 대한 매수 의견을 재차 내놓았습니다. 6월달 아이폰 수익에는 리스크가 있을 것으로 봤고요. 또 다가오는 이번 주 주말에는 애플 측이 아이폰 생산을 업데이트할 예정인데 이것이 아이폰 수익성과 애플의 EPS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장 애플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JMP가 알파벳에 대한 시장 수익률 상회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JMP는 알파벳의 인공지능 사용이 대부분의 사업을 개선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특히 인공지능이 광고 생성을 자동화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목표가는 3,300달러로 제시했고요. 오늘장 알파벳 장 끝으로 가면서 떨어지면서 약보합권으로 결국은 마감을 했습니다.
네, 베어드가 아마존에 대한 시장 수익률 상회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목표가는 3,750달러에서 2,900달러로 낮춰 잡았는데요. 경기 침체 환경 속에서도 아마존이 웹 서비스로부터 성장을 기대한다고 전달했습니다. 오늘장 아마존 2.5%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프랑스 은행 소시에테 제네랄이 JP모건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JP모건의 투자자의 날을 주시했고요. 또 JP모건 주가는 전년 대비 21%가 떨어졌는데 현재 저평가되어 있다는 분석입니다. 오늘장 JP모건 0.7%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전자제품 판매점 베스트바이는 시장이 예상을 밑도는 실적을 발표했고 또 올해 실적 전망치도 낮춰 잡았었죠. 바클레이즈가 베스트바이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가전제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와 상관없이 오늘장 베스트바이가 9% 가까이 급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어서 미국의 백화점 체인인 콜스입니다. 콜스 인수를 원하는 입찰자가 여전히 콜스에 관심을 갖고 있고 또 매수 예정 가격도 최근 주가를 훨씬 웃돈다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힘입으면서 오늘장 콜스 주가가 12% 가까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차량 공유업체 우버에 이어서 리프트도 비용 절감과 신규 채용 중단에 나섰습니다. 각종 비용 상승과 불확실한 경영 환경 속에서 긴축 경영에 들어간 건데요. 또 리프트는 주가 하락으로 스톡옵션 보상액이 급격하게 줄어든 일부 직원에게는 새로운 스톡옵션을 통해 이를 보전해주기로 했습니다. 오늘장 우버의 경우는 3.6%가 올랐지만 리프트의 경우는 0.4%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장 11개 섹터 가운데 이미 소비재주가 3% 가까이 오르며 가장 크게 올랐고요. 뒤를 이어서 에너지주가 크게 올랐는데요. 그중 EOG 리소시스와 엑스모빌 모두 2%대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네, 끝으로는 하락한 종목들 가져와 봤습니다. 다우지수 30개 편입 종목 가운데 헬스케어주인 존슨앤존슨과 머크 둘 다 1% 가까이 빠지면서 두 번째와 세 번째로 크게 하락했습니다. 지금까지 미증시 특징주 살펴봤고요. 원자재 시황은 최보아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국제유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20일로 끝난 한 주간 주간 원유 재고는 전주 대비 101만 9천 배럴 줄어든 4억 1,980만 1,000배럴로 집계됐었는데요. 해당 소식에 WTI와 브렌트유 모두 오름폭을 키우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며칠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전통적인 이유죠. 미국에서 여름철에 이동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휘발유 사용량이 늘어난다는 건데요. 이 모든 소식들이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 WTI는 0.83% 오른 110달러 선에서 브렌트유는 0.63% 오른 114달러 선에 안착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천연가스도 알아보겠습니다. 그제는 8%대 급등세, 어제는 강보합권에서 움직였었는데요. 오늘은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더 크게 올랐습니다. 이유는 생각하시는 바로 그 이유입니다. 전쟁으로 인해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더해졌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장에서 천연가스는 2% 가까운 1.98% 오른 8.97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농산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두와 대두유입니다. 대두의 생산량은 일주일 전에 보고된 수치보다는 30%가량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늘상 이맘때 보여지는 평균량인 50%에는 여전히 못 미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가격에 반영되지는 않았나 봅니다. 대두와 대두유 가격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장에서 0.79% 그리고 1.66%가량 빠지고 있습니다. 1,679센트와 78센트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옥수수 알아보겠습니다. 옥수수도 대두와 비슷한 결을 보이고 있습니다. 옥수수는 72%의 생산량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우려보다는 낮다지만 그래도 최근 5년간의 평균치보다는 7%가량 낮은 수준입니다. 아까 언급했던 대두와 옥수수 함께 향후 생산량 증대 여부를 계속해서 주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장 옥수수 가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빠지고 있습니다. 아주 큰 폭은 아니고요. 0.13% 미미한 수치로 빠지고 있습니다. 770센트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말라가는 날씨로 인해 작물의 수확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요 며칠간 계속해서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약 이틀간에 걸쳐서 남부 평야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평소보다 6배나 많은 강우량이 전망된다고 하고요. 이 건조한 날씨를 어느 정도 잡아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밀 수확량에도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락세를 견인할 것 같습니다. 가격도 보도록 할게요. 오늘장에서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0.43% 정도 빠지면서 1,149센트 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코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코아의 주요 생산국인 서아프리카에서 쾌청한 날씨가 이어짐에 따라 풍부한 재고가 보고되고 있는데요. 이 해당 소식에 내림세를 견인했습니다. 코코아는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가격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재 2% 가깝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1.97% 크게 빠지면서 2,393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커피 알아보겠습니다. 이 커피는 그간 계속해서 약세 흐름을 이어갔었는데요. 오늘장에서는 오르고 있습니다. 다만 이유는 불분명한 모습입니다. 스타벅스가 러시아에 있는 자사의 매장 모두의 문을 닫겠다고 발표하기도 했고요. 이 라보뱅크와 코납이 2022년에서 2023년 사이에 커피 공급량 추정치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장에서 독특하게도 우상향 곡선 그리고 있는데요. 이 원자재는 이렇게 특이한 움직임을 보일 때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장 커피 가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42% 초록불 켜내면서 216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설탕 알아보겠습니다. 인도가 밀 수출 금지령을 내린 데 이어서 설탕 판매도 금지하겠다고 공표하면서 설탕의 공급량에 꽤나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계없이 오늘장에서 설탕의 가격은 내림세를 타고 있습니다. 설탕 가격 좀 보도록 할게요. 미미한 수치입니다. 0.35%가량 내리막길 걷고 있습니다. 19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귀리 알아보겠습니다. 핀란드의 한 식품 기술 회사는 귀리 껍질에서 자일리톨을 생산한다고 밝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일리톨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씹는 껌이 더 친근할 것 같습니다. 뭔가 직관적인 느낌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요. 자일리톨은 바로 건강한 설탕의 대체제라고 생각하시면 쉽겠습니다. 몸에도 좋고요. 지속성도 가져갈 수 있는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이 나왔다는 점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귀리 가격 보도록 할게요. 비싸지고 있습니다. 1%대 탄력 붙었고요. 68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목과 돈육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목은 주택 판매에 대한 수요 공급이 이 2가지 이유로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추이를 잘 따라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장에서 원목 가격 보도록 할게요. 0.93%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 조금 안 되는 선에서 오르고 있는데요. 654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농산물 중에서 마지막 돈육입니다. 돈육은 별다른 소식이 전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가격만 간단하게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1%대 빠지고 있습니다. 107선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금속 원자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꽤나 오랫동안 계속해서 우상향 곡선을 그려왔던 금이 그간의 상승분을 반납했습니다. 오늘장에서는 내려가고 있는데요. 연준의 의사록이 발표되면서 달러가 반등했기 때문에 반비례 관계에 놓인 금이 떨어지는 원리로 이해하시면 쉽겠습니다. 금 가격 보도록 할게요. 큰 폭은 아닙니다. 0.62%가량 내림폭 키우고 있습니다. 1,853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은도 어제의 상승분을 반납하고 금과 흐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은 가격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지만 거의 움직임이 없는 수준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0.17%가량 내리막길 걷고 있고요. 22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팔라듐과 백금 그리고 니켈은 한꺼번에 살펴보겠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러시아발 공급난이 오름세와 내림세를 좌우하고 있는데요. 오늘장에서는 새 원자재 모두 별다른 소식은 없었습니다. 가격만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라듐은 0.45%가량 초록불 켜내면서 1995선에 안착한 모습이고요. 백금은 0.68%가량 내려가고 있습니다. 936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니켈은 1%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1.3%가량 상승하면서 26,894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연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연 역시 특별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가격만 간단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0.9%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3,75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리 알아보도록 할게요. 중국의 MMG가 운영하고 있는 페루의 최대 구리 광산인 라스 밤바스가 운영을 중단하면서 구리 가격의 급등을 초래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를 막기 위한 새로운 협상안이 제시되면서 방향성의 진전을 보였습니다. 해당 소식에 구리 가격 하향 곡선 그리고 있습니다. 구리 가격 보도록 할게요. 0.63%가량 빠지면서 조금 내려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4.28선 안착한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석과 알루미늄, 납도 한꺼번에 알아보겠습니다. 주석 가격 좀 보도록 할게요. 현재 0.26% 초록불 켜내면서 34,200선 지나가고 있고요. 알루미늄과 납은 모두 내려가고 있습니다. 현재 알루미늄은 0.95%, 납은 3.48% 강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2,874선과 2,093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원자재 시황이었고요. 이어서 ETF 시황이 이어집니다. ETF 시황을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이날장에서 상승하고 하락한 ETF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수요일장에서 상승한 ETF는 유통 및 소매기업 관련 펀드와 밈주식 관련 펀드였고요. 반면 알루미늄 가격을 따르는 펀드와 빅스 지수의 단기 선물을 따르는 펀드는 이날 하락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시겠습니다. 소매주 가운데 노스트롬과 딕스스포팅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이날 상승 마감했습니다. 노드스트롬이 14%, 딕스스포팅이 9% 상승 마감했는데요. 또한 미국 백화점 콜스 또한 사업 매각에 여러 업체들이 경쟁하고 있다는 소식에 장중에는 15%까지도 올랐습니다. 콜스는 연초에 64달러짜리 제단은 거절한 바 있습니다. 이날 이렇게 지난주에는 소폭 가라앉았던 소매주가 일제히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CNBC 스쿼크박스에 출연한 하이타워 어드바이저스의 수석 투자 전략가 스테파니 링크는 지난주에 모두가 월마트와 타겟에 집중했지만 TJX나 랄프로렌처럼 인플레이션 상황에도 잘 대응하는 기업들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관련 ETF인 S&P 리테일 ETF 이날 6%가량 상승했습니다. 티커명은 XRT인데요. S&P 500의 총 시장 지수에 소매 부문만을 인덱스화하여 추종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보다는 미국 소매 유통 산업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상위 보유 종목들을 보면 실제로 여러 기업들을 고르게 보유하고 있지만 주로 전통적인 소매 기업들이 많이 보입니다. 미국 백화점 체인인 딜라드와 메이시스 보유하고 있고요. 이어서 온라인 쇼핑몰인 오버스톡, 그리고 패션 브랜드인 부트반 홀딩스와 미국판 천원샵으로 알려진 달러트리 또한 골고루 잠겨 있습니다. 해당 종목들 주가 살펴보시면 오늘 하루는 전원 상승 마감했는데요. 연중으로 보면 올해 들어서 딜라드를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날 오른 또 다른 펀드는 티커명 MEME에서도 볼 수 있듯 밈 주식 관련 펀드입니다. 리스티드 펀드 트러스트 로드힐 밈 ETF입니다. 밈 종목들의 움직임을 따를 수 있도록 로드힐 인베스트먼트에서 운용하고 있는 펀드이고요. 작년 12월 8일부터 시작됐으며 운용 보수는 0.69% 정도입니다. 올해 들어서는 53%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장에서는 7.42%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 밈 ETF는 총 25개 기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위 5종목 살펴보시면 오늘장에서는 모두 10% 가까운 강세를 보여줬습니다만 올해 들어서 낙폭은 40%대에서 70%대까지 굉장히 큰 편인 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살펴보시겠습니다. 이번엔 오늘장 하락한 ETF들로 넘어가 보실 텐데요. 알루미늄은 에너지 집약적 사업이라 유럽에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생산량이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알루미늄 가격도 최근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국 봉쇄에 따라서 2022년 금속 수요가 큰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루미늄과 관련하여 이날 바클레이즈에서 운용하는 아이패스 알루미늄 서브인덱스 ETN 티커명 JJU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블룸버그 알루미늄 서브인덱스 토탈 리턴을 벤치마크로 활용하고 있으며 운용 수수료는 0.45% 정도고요. 올해 들어선 0.9% 소폭 상승해 있습니다. 이날 또 하락한 ETF는 빅스 지수 관련 펀드입니다. 빅스 지수는 불안감이 커질 때 급등하고 주식과 반대로 움직이곤 하는데요. 통상 빅스 지수는 30을 넘으면 시장 변동이 크다고 말하는데 이날 지수는 FOMC 의사록을 대기하면서 장중 30을 넘었다가 마감대는 소폭 내려서 28선까지 내려왔습니다. 관련하여 바클레이즈에서 운용하는 아이패스 S&P 500 빅스 쇼트텀 퓨처스 ETF 살펴보겠습니다. VXX는 빅스에 대한 현재 투자가 아니라 미래 지수와 연결이 되면서 시장에 대한 단기 숏 베팅이나 위험을 해지하는 용도로 활용되곤 합니다. 화면에서처럼 오늘장에서는 1.58% 하락 마감했고요. 대신 올해 들어서는 26%가량 올라 있습니다. 관련 펀드로는 프로시어스에서 운용하는 빅스 지수 단기 선물과 관련한 VIXY ETF와 중기 선물과 관련한 VIXM이 있는데요. 두 종목 모두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중 흐름은 2% 가까운 하락을 보여주고 있지만 연중으로는 각각 23%, 14% 상승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특징 ETF 정리해봤습니다. 현명한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이슈와 해외 토픽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미국의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한 가운데 어떤 이슈들이 오늘 시장을 움직였는지 바로 체크하시죠. 먼저 CNBC의 헤드라인입니다. 네, 5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된 가운데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 가속화를 예고했습니다. 또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죠. 피터 모리츠는 연준이 매 회의마다 0.5%포인트 금리 인상에 나서야 된다며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보다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나서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IB 페어리디 스트래티지는 최악의 경우에 S&P 500 지수가 무려 3,200선까지 추락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아이템, 5월 FOMC 의사록입니다. 이번 의사록에서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 혹시 몇 번 등장했는지 아십니까? 60차례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심각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연준 위원들 과연 어떤 발언을 내놨는지 첫 번째 이슈로 짚어주시죠. 네, 지난 5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됐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의사록은 연준이 더 빠른 속도로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연준 의원들은 5월 FOMC에서 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것에 공감했는데요. 또 앞으로 6월과 7월 FOMC에서 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외에도 경기 침체를 일으키지 않는 선에서 중립금리 위로 금리를 올려야 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시장은 현재 연준이 연말까지 금리를 2.5에서 2.75% 수준까지 올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록은 연준이 이보다 높은 수준으로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지난 5월 FOMC에서 연준은 9조 달러 규모의 대차대조표 축소 방안도 발표한 바 있는데요. 이번 회의록에서 사전 고지 후 MBS 매각 규모를 대폭 확대할 가능성 또한 암시했습니다. 회의록에서 인플레이션은 총 60번 언급됐는데요. 이는 그만큼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연준 인사들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 코로나19 봉쇄가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요약하자면 당분간 빅스텝에 나설 것이고 또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경기 침체가 만약에 유발되지 않는다면 중립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블룸버그의 헤드라인입니다. 네,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이 9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또 미국의 EIA 주간 원유 재고가 101만 9천 배를 감소하면서 예상치를 하회했고 또 미국의 4월 내구재 수주가 전월 대비 0.4% 증가하면서 예상치를 하회했는데요. 최근 들어서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좀 부진하게 발표되는 점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아이템은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올해 겨울까지도 계속 오를 것이다. 이런 우려들이 끊이질 않고 있죠. 네, 맞습니다. 천연가스 가격이 9달러를 돌파하며 2008년 이후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천연가스 가격은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로 랠리를 펼쳤는데요. 구체적으로 냉난방 및 발전소용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에너지 위기가 부각되자 미국 천연가스 수요 또한 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미국 천연가스 수출이 역대급 호황을 누린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블룸버그는 공급과 관련해 셰일가스 생산량이 감소해 평년 이맘때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에어컨 시즌이 찾아옴에 따라 천연가스 가격은 더 상승할 수 있다고도 전망했는데요. 기온이 평년보다 더 더울 것으로 예상돼 전력 소비가 큰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겨울을 앞두고 천연가스를 비축하려는 움직임 또한 더해져 가격 상승 압력이 심해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미국은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 셰일 공급량이 풍부하고 수출량 또한 제한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다른 곳에 비해서는 가격이 저렴한 편이지만 점점 다른 국가와의 가격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원자재 시장의 변동성 계속 확대되고 있죠. 관련 소식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월스트리트저널의 헤드라인입니다. 네, ECB, 유럽중앙은행이 금리 인상과는 별도로 대차대조표 축소는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고 또 미국 SEC가 ESG 펀드 규정 강화를 제안했습니다. 또 코메르츠방크는 ECB가 오는 7월부터 내년 5월까지 매회의 금리 인상을 시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는데 아무래도 유럽 쪽의 인플레이션 상황도 심각한 만큼 이런 결정이 불가피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아이템은 ECB의 대차대조표 축소입니다. 금리 인상과는 별도로 이 대차대조표 축소 아직까지는 논의할 시점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유럽중앙은행이 발표를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좀 완화적인 태도를 보였습니까?
유럽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두고 설왕설래가 오고 가는 가운데 월스트리트저널은 유럽중앙은행이 대차대조표 축소를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클라스 클로크 네덜란드 중앙은행 총재와 파비오 파네타 집행이사의 발언을 인용해 대차대조표 축소를 단행한 미국 연준과는 다른 행보를 보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네덜란드 중앙은행 총재는 다보스 포럼에서 적어도 올해와 내년 초까지는 대차대조표 축소와 관련된 논의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안 대차대조표 규모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파네타 집행이사는 앞서 독일에서 열린 연설에서 대차대조표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금리를 올려야 그 결과를 더 잘 예측할 수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현재 유럽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 규모는 8조 8천억 유로로 팬데믹 이후 약 2배가량 증가했습니다. 네, 유럽중앙은행의 상황 살펴봤고요. 이어서 미국 SEC 증권거래위원회의 ESG 펀드 규정 강화 제안 이 이슈도 같이 짚어주시죠. 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ESG 펀드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미 증권거래위원회는 ESG 펀드와 관련해 총 2개의 규정 통과를 추진 중인데요. 두 규정 모두 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명한 정보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안은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해 펀드 이름과 관련된 규칙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안은 수수료, 투자기업, 펀드 전략 등에 대한 정보 공개 범위를 넓히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로이터 통신의 헤드라인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테라가 테라 2.0을 부활을 예고하면서 이르면 27일 가동될 전망이라고 밝혔고 또 서방의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와 이란이 석유 및 가스 등 상품 공급 교환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제 러시아의 민심을 잡기 위해서 최저임금과 연금 등 10% 대폭 인상하겠다라고 밝혔는데 마지막 아이템은 가상화폐 테라입니다. 사실 테라와 루나 폭락 사태 이후에 지금 가상화폐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더 이상 이제 개발을 하면 안 된다, 나서면 안 된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테라 2.0 부활을 예고했는데 어떤 이슈들이 나왔습니까? 테라가 테라 2.0으로 재건될 예정입니다. 테라는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새 블록체인의 부활 관련 투표가 승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권도영 테라포름레스 최고 경영자는 테라 리서치 포럼에 또 다른 블록체인을 만들고자 제안한 바 있는데요. 관련 투표는 지난 18일부터 진행됐습니다. 현지 시각 25일 오후 전체 투표율 약 83% 중 65%가 찬성했습니다. 한편 기권은 20%, 반대는 0.33%, 거부권 행사는 13%였습니다.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테라 루나 관련 코인이 만들어질 경우 기존 블록체인은 테라 클래식과 토큰 루나 클래식이 됩니다. 또 새로운 블록체인은 테라와 토큰 루나가 됩니다. 시장에서는 이르면 27일 새 블록체인 시스템이 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테라 2.0을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로이터는 많은 투자자들이 테라의 계획이 효과적일지 못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루노의 부사장인 BJ 아레르는 이미 성공한 가상화폐 플랫폼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테라가 이런 플랫폼 틈을 비집고 성공할지 잘 모르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투표에 개미들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투표 구조상 루나 보유량이 많으면 투표권이 커지기 때문에 부활을 반대한 개미들의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적게 반영됐다는 겁니다. 네, 테라의 이번 조치가 과연 악순은 되지 않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이엔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굿모닝 한경글로벌 마켓은 7시 30분까지 계속됩니다.